네, 9시입니다. 오늘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자,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간밤에 오르기는 했지만 올라도 올른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AI 관련주는 특히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라서 자, 오늘 수급도 챙겨 보겠는데요.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당분간은 이번 주는 각국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외국인들이 매수할 환경은 아니다. 그 속에서 과연 기관 주도의 종목 장세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을 쭉 보면요. 오늘은 방산주들이 강세 출발이네요. 방산주들 역시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일단 방산 실리콘 음극재들이 강세 출발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 BHI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도 좀 플러스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양극업체들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강세 출발하고, 자, 오늘 AI 관련주 쓴 거예요. 역시 소부장들은 좀 실망스럽다. 기대가 컸었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0.7% 상승 마감했지만,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 관련주들은 오늘 약세 출발입니다. IT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마이크론, 어제 기사를 하나,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데, 100조 시장에 진출한다, 후공정 한다는 얘기인데요. 내용 보면 기사 내용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목 화려했지. 자, 게임주들도 오늘 위메이드 플러스 정도 있습니다. 엔터는 오늘 다들 약보합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눈이 조금 플러스고요. TNL 일부 종목도 살짝 플러스가 보이네요. 조선주들 오늘은 약세 출발이고요. 방산주들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군요. 방산주들 플러스 분위기고요. 그래서 아까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방산은 30년 불황 후에 이제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2차 전지는요, 오늘 보면, 양극재 업체들 좀 플러스 있고요. 어제 상한가를 리튬 포스 오늘은 약세입니다. 어제 설명 쭉 드렸듯이, 볼리비아 염호 개발 관련한 이슈로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어제 염호가 리튬 염수가 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가 오늘 좀 대표적으로 좀 돋보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2차 전지 중에는 소테마로 좀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역시 AI가 약하니까 칩리스, 팹리스 전반적으로 더 약합니다. 오늘 원전이 강하군요. 개장 전에 제가 BHI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서 원전 설명드렸는데 원전이 오늘 강합니다. 결국은 AI는 전기더라. 그 다음에 화장품 등등을 좀 조용하고요. 바이오들은 오늘 어떤가요? 바이오는 어제에 이어서 툴젠이 오늘 좀 강하고요. ABL 바이오 종목별로 약간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무겁습니다.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도 오늘 좀 약세 분위기고요. 금융도 역시 금융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해야 강세인데 오늘 외국인들 출발이 어떤가요? 역시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도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안 할 상황이라서
네, 금융주들 약하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약하고 그 속에서 일부 방산, 실리콘 음극재 이런 종목들 조금 두각을 내미는 수준입니다. 방산, 실리콘, 음극재 정도 원전까지 소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심심하게 출발합니다. 지금 양시장 하락 종목 수도 좀 많은 편이고요. 지수도 양시장 모두 약세 출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더 약한데요. 맞아요.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개입을 잘 안 하니까 개장 전 방송 때 예상했던 대로 지금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뭐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낮겠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게르주 장세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코미코가 강세인데요. 지금 코미코가 올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하는 전망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큰 코미코 강세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실적이 좋을 거다 등등 뭐 재료가 나오면 요즘은 주가가 즉각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2, 3일, 3, 4일 반짝하고 나면요 어김없이 또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애청자님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을 다시 강세인데, 선익 시스템은 저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 뉴스는 세게 나갔지만, 중국 BOE로부터, 중국 BOE는 우리로 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BOE로부터 증착기, 이건 1조짜리입니다. 1조나 되는 건데요. 이걸 수주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고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 정식 발주가 난 건 아니다. 그 계약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하는 거고 BOE가 과연 선익 시스템이 설계를 주로 담당하고 여기는 아바코가 제작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1조나 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할 만한 능력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것까지는 떠나서 아직 이 선익이 완전히 계약금 받을 때까지는 된 게 아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갔다. 되기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기는 되면 좋겠는데 이 정착기라는 게요. OLED 정착기라는 게 기술적으로 아주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캐논 도끼 말고 을박이라고 있거든요. 을박도 만만치 않아요. 을박도 결국은 실패했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이걸 지금 10년째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 된다. 그만큼 이 OLED 부분의 정착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익 시스템이 좀 플러스인데요. 우리 애청자님들은 너무 언론만 믿고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익 시스템 좀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종목 위주로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약하네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약한 것도 엔비디아에 대한 조금 실망감인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8월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9월, 10월, 11월이고 2분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과연 HBM3E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2, 4분기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이 양산에 돌입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3,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보면요 마이크론은
생산량이 적어요. 생산량 자체가. 그래서 뭐 이걸 HBM3를 건너뛰고 HBM3를 양산하는 거는 뭐 좀 놀라우나 이 마이크론이 이걸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이거 뭐야 이럴 정도고 어쨌거나 뭐라고 언급하는지가 심리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참 또 다른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합니다. 자, 9시 10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시장 일단 순매도 출발입니다. 외국인들이. 아침에 조금 야무지게 밀리고 시작하네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전 방송 때 예상했던 대로 역시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 이렇게 지금 순매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게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네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나쁘다. 지금 299대 498.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500개를 넘으면 요거는 거의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1000개에 해당하는 거라서 500개가 육박하고 있어서 코스피 지금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분위기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수급이 좀 낮다. 기관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0.2% 코스피보다는 벌적죠. 코스피가 지금 1% 빠지니까 역시 개장 전 방송 예상했던 대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나은 편이고 이런 흐름은 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락 종목 수가 549, 상승이 하락이 909. 역시 여기도 하락 종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코스피보다 좀 나은 상황이다. 근데 독인 객인입니다. 결국은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도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실제 개별 종목 위주로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종목별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 오늘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니까 지금 원전 쪽에 오늘 좀 시장 관심 좀 많네요. 하천기계는 조국 관련주죠. 관련이 없다고 해도 회사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참 회사는 깝깝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거하고 똑같네요. 초전도체 회사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시장은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방산들이 좀 지금 거래대금이 많은 편이고요.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도 원전 관련주가 좀 많네요. 그다음에 오늘 알테오젠, 툴젠, 제주 반도체, 그래서 뭐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역시 좀 원전 관련주가 오늘은 소테마로 좀 그나마 시장에 매기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섬섬하네요. 자, 리노곰이 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기관들이 요즘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장주에 보면 계속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장주에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일단 한번 때려놓고 다시 저점을 보고 이런 흐름들이 부산 같은 경우도 어제 긴 윗꼬리가 생겼죠. 103-149. 네, 이것도 지금 긴 윗꼬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주에 많이 오른다 싶으면 일단 때려놓고 다시 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들이 요즘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자, 에코앤드림도 약간 움직이는군요. 에코앤드림. 오래간만에 에코앤드림 다시 한번 살펴드릴까요? 자, 지난번에 요때 저희가 에코앤드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01360인데요. 에코앤드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요, 제가 이미 그동안 유튜브 영상 제가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만들어진 것들 내용대로 소재 중심으로, 소재나 개성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데, 에코앤드림은 이 회사의 기존의 자본금이 일단 예쁘죠. 57억. 기존의 영업은 그냥 매연 저감 장치들은 촉매입니다. 촉매가 주력이고요. 이 촉매를 매연 저감 장치 만드는 회사에 판매도 하고 자기들도 매연 저감 장치 다 디젤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미세먼지 이런 거 해소하려고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매연 저감 장치보다는 아예 폐차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쪽 사업은 볼 게 없는데 이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구체 중에도 입자 크기가 작은 소익경 전구체를 한다. 그래서 정권사 자료들을 보면 국내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회사가 그동안 주주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이유가 이놈의 유미코어랑 2021년 9월에 MOU를 체결해서 유미코어하고 네, 같이 차세대를 위한 전구체라는 게 조그만 금속 알갱이입니다. 이런 전구체 알갱이들을 갖다가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큰 알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양극 활물질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양극 활물질을 알루미늄 위에다가 양극 활물질에다가 바인더 여기 도전제를 섞어서 걸쭉하게 해가지고 쭉 바릅니다. 이렇게 굳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극재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네, 그래서 이 전구체입니다. 양극 활물질의 핵심 원자재라 할 줄 금속의 알갱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구체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을 NCA, 제가 늘 NCA 기준으로 하는데 니켈 코발트에다가 알루미늄을 이렇게 코팅하기도 하고 얘를 세 개를 아예 섞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양극 활물질 업체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줘 이렇게 좀 만들어줘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전구체도 이게 만만한 부분은 아닌데 이놈의 유미코하고 도대체 언제 공급하는 거야? 공장은 2022년 재작년 7월에 만들었는데 공급 계약이 언제 나는 거야? 하다가 그게 드디어 요때 나왔죠. 유미코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벨기에 유미코가 한때 세계 1위 양극재 업체입니다. 지금은 2위인데 이제 그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리포트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의미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구체화 될 경우는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구체화 돼버렸죠. 중장기 상승 추세로 돌입할 거다 했는데 요때 좀 아리까리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내 증권사에서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공급계약 5년간 공급계약을 했다. 그럼 이제 에코앤드림은 촉매 회사에서 전구체 회사로 세계 2위 양극 활물질 회사를 고객으로 둔 전구체 회사로 탈바꿈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때 많이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주가는 왜 생깁니까 하면 시장이 이런 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이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사겠죠.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빠지면 또 뭐 악재 있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없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면 흥분하고 빠지면 불안하게 돼 있거든요. 눈으로 기업을 모르면. 기업을 아시는 분은 오르면 오히려 차가워지고 빠질 때는 입맛을 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은 그런 내용이다.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유미코어를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앞으로 일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갈수록 좀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네요. 전반적으로. 또 아까 실리콘 음극재들도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시장 전반이 좀 무거워지나요? 원전 관련주도 BHI는 지금 마이너스 들어왔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원전 관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지는 분위기군요. 9시 21분인데요. 네, 시장 수급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일본 BOJ의 또 금리 결정까지 있어서 수십 년 만,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 큰 일이라서 오늘은 일본 시장도 눈여겨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좀 많이 빠졌네요. 양시장 모두 매국인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일본 시장 지금 어떤가요? 일본 시장이 지금 0.6% 하락하고 있군요. 일본은 지금 막 중앙은행이 어떡하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지금 보면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12분 전에 비해 보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증가네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아까 12분 전에 비해서 492억 증가했네요. 순매도가 492억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아까는 0.98%였는데요. 지금은 1.08, 0.1% 정도 더 하락을 했네요. 상승 등락 종목 수가 아까랑 뭐 코스피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500개는 넘었는데 이제 그래도 되는 종목이 넣으니까 상승 종목이 4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17개 늘었습니다. 어찌거나 코스피 하락 종목이 500개 넘었으니까 좀 많다. 코스닥이 근데 아까 12분 전보다 확 떨어졌네요. 코스닥이 확 떨어졌어요.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12분 전에 비해서 463억 더 증가했습니다. 순매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아까 10분 전에 아까는 0.15%였는데 지금은 적을 때는 0.78%.
낙폭이 0.63%가 단계 제법 많이 빠졌네요. 상승 종목 수는 449, 하락 종목 수는 1000개를 넘었습니다. 1061. 상승 종목 수는 100개가 줄었네요. 하락 종목 수는 152개가 늘었습니다. 결국 지금 최근에 한 12분 동안은 코스닥의 하락이 굉장히 야무지게 전개됐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밀림 현상.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단은 리노공업 이쪽에 후공정 테스트 소모품들 상대적으로 그나마 리노공업이 움직이고 있고요. 방산. 루니도 오늘 좀 고개를 들었네요. 그럼 AI 의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실리콘 음극재 소테마들이, 그 다음에 로봇 소테마들. 그래서 일부 소테마들, 요런 종목들 위주로 좀 소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순매도가 좀 잦아들면 결국은 방산이라든지 소모품, 테스트 소모품이라든지 방산, AI, 의료, 실리콘 원곡제, 로봇 이런 소테마들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 동향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원전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오늘 시장 윤곽은 이런 소테마주들 몇 개가 짜잘한 흐름을 보이는데 과연 이 소테마들이 움직일 만한 장세가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이쪽은 지금 엔비디아의 결국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는 AI 관련주의 매도 계기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관련주, 소위 관련주를 아까 말씀드린 코미코처럼 개별 종목 올해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 정도. 오늘 리노공업이 좀 플러스인데 리노공업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았죠. 그 정도 외에는 초토화되는군요. IT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위메이드 정도만 엔터들도 엔터 YG의 베이비 몬스터가 4월 1일 날 미니 앨범 나오면서 데뷔를 합니다. 4월 1일 그게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한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한다.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 신차 발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4월 1일이 다가올수록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정도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돋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4월 1일 날 베이비 몬스터가 데뷔를 한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다 단타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루닛이 좀 고개를 들고 있군요. 오늘 조선도 여전히 적용하고 방사는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풍산, 딱 찍어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로봇, 최근에 로봇사가 이달 하순에 상장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부터 바람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더 아까보다 무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2차 전지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소테마들이 좀 기관 매수가 좀 보입니다. 원재는 조금 힘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 VT 화장품들 클리어,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지금 잘 나가는 화장품 차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러브유라고 지금 일본에서 대히트를 하고 있는 대히트라고 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건데 아이러브유 드라마인데 사실 이 남자 배우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유명한데 그리고 이 일본 여자분이 초능력이 있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다가 보니까 근데 이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한국말로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무슨 속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네, 굉장히 일본에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원래 우리 한국 거에 대해서 인기가 높은 편인데 지금 완전 인기가 높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우리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화장품들 분석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3인방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 튀니지를 가더라도 지금 난립니다. 참, 지금 대단한 우리 민족의 기운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 카페에다가 삼양식품 리포트도 제가 올렸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삼양식품 이런 것도 불닭볶음면 워낙 전책이 유명해가지고요. 농심이나 오뚜기는 왜 안 합니까 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주주 운동을 오래 좀 하면 농심이나 오뚜기도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오는 네, 종목별로 조금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바이오도 오늘 힘 있다고 볼 수도 없겠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결국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오른 게 아니다. 엔비디아의 그가 오히려 AI 관련주한테 좀 매도의 계기, 이익 실현의 계기로 지금 작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 등지에서도 지난주 후반부터 순매도 쪽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 속에서 기관 주도의 재료주 장세가 전개될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달려 있는데 그게 되려면 외국인이 순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관건은 오늘은 일본이 우리 장중에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하니까 보통 1시쯤 하더라고요. 그때 오후장 초반에 변화가 좀 극심할 수 있어서 기관들도 오늘 좀 관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일본 정치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속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첫 데일리에서 이번 주는 현금 유동성을 좀 늘리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초단타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조를 한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이어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죠.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목요일 새벽에 여러 요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시고 혹시 매매하시면 초단타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윤영님 또,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영님. 항상 저를 이렇게 슈퍼챗으로 크게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보답을 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요, 계속 제가 특히 5장 초반에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초점 맞추시면서 저도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전체 방송은 없고요.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